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고 용의자는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뉴저지주에서 진행된 본선거에서 폴김 민주당 후보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진행 중인 가상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 한국의 인덕 대학생들과 모의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네트워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맥도널드가 유명한 아텍의 리더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위한 대학 교육 회담을 최초로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고 용의자는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경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와 프랭클린 애비뉴 교차로에서 검정색 렌즈로버가 신호를 위해 대기 중이던 하얀색 밴을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렌즈로버 뒷좌석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46세 남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플러싱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하얀색 밴을 몰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렌즈로버 운전자는 사고 직후 큰 가방을 하나 들고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사망한 46세 남성이 과거 맨하탄에서 살인 미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렌즈로버 차량의 운전자는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8일 뉴저지주에서 진행된 본선거에서 폴김 민주당 후보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은 펠팍 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을 제치고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김 후보가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를 꺾고 4년 임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9일 오후 5시 현재 집계된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는 1,563표를 얻어 장 후보가 얻은 1,359표에서 200여 표 차로 앞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발표는 일부 집계되지 않은 유효표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이변 없이 폴김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펠팍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제이스 김 후보가 1,360표로 후보 4명 중 1위로 당선됐습니다. 폴김 후보는 이번 승리는 주민들이 젊고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 결과로 모든 힘을 다해 펠팍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타운으로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진행 중인 가상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 한국의 인덕 대학생들과 모의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6개국 국제 가상기업 네트워크에 포함된 코리아펜과 미주 버추얼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코리아펜 참가자 14명이 프란시스 루이스를 9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가상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창업을 위한 실습 기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프란시스 루이스 고교 학생들과 코리아펜 참가자들인 인덕 대학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교육과 트레이닝으로 실제처럼 비즈니스 피치와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또 창업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힘든 게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챌린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짜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보다도 좀 더 이게 인텐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의 커리어를 좀 패스웨이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루이스 고교의 전 교장이었던 알리샤마 버추얼 엔터프라이즈 인터내셔널 대표는 학생들이 가상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준비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데 유익하다고 확신했습니다. You know, we talk about business, we talk about equity a lot. This idea of students having access to career development is a social justice issue. It's an equity issue. It's making sure that all young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be developed to go into the workforce. And again, I say, being career ready means you're college ready, not necessarily the other way around. If you're college ready, does not mean that you're prepared to go into the workforce. Our young people, the young people that you see here today, can go into college, but can go into business and be successful in that trajectory. 가상기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능력을 배우게 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It's like I know how to handle myself in such a professional world now.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even if we're not going towards business, even if we're not, becoming a businesswoman. I think being profession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pick up on whenever you're growing up. 한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항상 창업을 꿈꿔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see a lot of success in my future. I know and I believe in myself that I can, prosper in life, not only based off the skills I've learned from VE, but the experience I've had with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opportunities and the amount of knowledge I've gained from this. 버추얼 엔터프라이즈는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 36곳에서 가상기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가상기업 프로그램은 3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유명한 아텍의 리더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위한 대학 교육 회담을 최초로 개최합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2일 유럽 APA 미디어 기업인 넥스트샤크와 손을 잡고 교육과 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둔 최초의 대면과 온라인 이벤트 APA 넥스트 서밋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회담은 매년 $500,000를 아텍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맥도날드 APIA 장학금을 비롯해 맥도날드가 오랜 시간 후원해온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된 행사입니다. 이번 서밋에는 배우 아든조, 틱톡 경제 인플루언서인 비비안 투, 그리고 브라운걸 테라피의 창업자인 사즈 키우루 콜리를 초청해 대학 입학부터 경제 지식, 정신 건강에 이르는 다양한 토픽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회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며 오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쿠퍼 유니언 그레이트 홀에서 개최됩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의 자녀 5,800여 명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올해 가을 학기에 뉴욕시 관내 360곳의 공립학교에 최소 5,851명의 난민 신청자 자녀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개 보로 중 퀸즈보로 내 공립학교 107개에 1,936명이 등록해 전체 3분의 1이 퀸즈로 몰렸고 브롱스가 113개의 학교 1,5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난민센터가 개설된 맨하탄 미드타운 일대 공립학교에 429명이, 퀸즈는 코로나와 엘머스트 지역 25개 학교 중 15개 학교에 392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시 공립학교 중 5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 자녀를 받아들인 학교가 17개에 달하며 롱아일랜드3 하이스쿨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주 홈리스 셀터 거주 학생을 6명 이상 받아들인 학교에 학생 1인당 $2,000 등 모두 $1,200만 달러의 예산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각 학교별 특별 예산 지원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이 자료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의 붉은 물결을 잠재우면서 민주당이 선전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가능성이 커졌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아내의 생각은 중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출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누구의 예상보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그 어떤 대통령보다 임기 중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하고 모든 사람이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여부는 최종적으로 가족과 함께 결정할 것이며 모두가 재출마를 바라지만 우리는 일단 의논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대선 도전을 선언하든 간에 자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내년 초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중간선거 승리가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예상 밖의 부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때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굴욕적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의 부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트럼프의 측근과 보좌진들이 오는 15일로 예고된 중대 발표를 최소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 이후로 연기하라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측근들이 대선 출마를 연기하라고 하는 것은 상원 장악의 관건이 되고 있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는 마이너스의 손에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간선거 승리를 내년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큰 차질이 생긴 반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드샌티스 주지사의 출마를 막으려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드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의 확실한 대항마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운영하는 팍스뉴스와 뉴욕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드샌티스 주지사의 압승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드샌티스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위 3위인 하원 의장에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메카시 원내대표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친트럼프 성향의 정치인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고강도 견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5년생으로 올해 57세인 메카시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백지 수표는 안 된다고 공언, 지원에 대한 제한은 물론 기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정책, 낮은 세금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자로 정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경 강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도 큰 장애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의 외국과의 협력과 기술적 제휴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머스크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만 답한 뒤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한 것은 알랄리드 빈 탈랄 왕자와 그가 소유한 킹덤 홀딩스가 트위터 주식을 4% 보유, 머스크에 이은 2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 정부의 투자 등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지난달 연방정부가 트위터를 비롯한 머스크배 사업에 대해 국가안보심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에 따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융자 할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융자 정부업체인 트랜스유니온은 지난 3분기 최소 60일 이상 차 융자금 상환을 연체한 비율이 전체 대출의 1.65%에 달하며 이는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소비자들은 차 융자금을 갚는 등 현재 상태를 원하지만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식비 등의 지출이 늘면서 자동차 융자금을 갚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랜스유니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융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았던 20만 건이 60일 이상 연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중개업체 에드먼즈는 지난 9월 신차 평균 가격이 4만 7,138달러로 1년 전보다 2,600달러가 상승했으며 중고차 평균 가격도 3만 566달러로 1년 전보다 2,500달러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신차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2%, 중고차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9.7%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 대한 영토 병합을 선언한 러시아가 이 가운데 한 곳인 헤르손에서 철수해 방어선을 새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헤르손에서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해당 지역에 군 물자 보급이 더 이상은 어렵고 병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고 헤르손에서 철수해 드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에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헤르손은 러시아가 지난달 5일 합병 절차를 완료한 4개 점령지 중 한 곳으로 흑해,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남부의 핵심 전략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의 상당한 타격을 의미하는 헤르손 철수 발표에 우크라이나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Тому ми рухаємось дуже акуратно, без емоцій, без зайвого ризику. В інтересах звільнення всієї нашої землі і щоб втрати були якнайменші.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일부 러시아군이 아직 헤르손에 주둔하고 있다며 철수했다고 이야기하긴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요청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상 제의가 재정비 시간을 벌려는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한 반면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1만 8,750건으로
전주보다 250건 줄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7% 상승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7.9%보다 낮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건주, 버몬트주 등 3개 주가 중간선거에서 낙태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으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난달 9일 사망한 민주당 토니 넬루카 후보가 85%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억 400만 달러짜리 파워볼 잭팟 복권을 판매로 한 로스앤젤레스의 주유소 주인도 1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데이비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18년 CEO가 된 뒤 어제 세 번째로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 80명에게 파트너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알렌이 수집한 폴 세잔 등 유명 화가들의 그림 60점이 어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5억 달러에 팔려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에서 각종 부정행위로 적발된 케이스가 13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학당한 학생이 27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